14조 제1항 30 증명에 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그랬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인가 자유로운 증명을 요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봐두십시오. 자, 볼까요? 공모나 모의는 공모 공동정범에서 있어서 범죄될 사실이라는 것을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죄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범죄의 구속요건 요소는 전부 다 엄격한 증명, 형법에 있는 것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나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은 자유로운 증명이라 라고 여러분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니은입니다. 니은을 볼까요?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추징액의 인정은 이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죠. 그래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판례는 시험 지문에 앞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봐두십시오.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 증거 서류에 대하여 그것이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아니한 이상,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거로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 할지라도 증거 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이 판례 자체를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죄의 자료가 있는 반대 증거에 대해서는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 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답니다. 늘 친고죄에서, 친고죄는 이건 소송법적 사실이죠. 고소의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맞고,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서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다 중에서 니은만 자 틀리고 다른 것은 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겠죠. 78번 이법 수집 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겠습니다. 1번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라서 수서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하였다. 이건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말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건 알아두시면 되고, 2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위원 직원 관계인의 진술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이것은 만약에 미리 알려주지 않고 진술을 녹음하면 이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조사 절차에서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부정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입니다. 그러면 3번 볼까요? 형사소송법 제218조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까지는 맞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죠.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를 인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증거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 사기 범죄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전화 사기죄 바로 달리 얘기하면 보이스피칭이라는 것이죠.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물이탈 횡령죄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앞전에 이걸 저 위에서도 긴급 체포에서도 한번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입니다. 79번 자백의 의무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백의 의무성. 자,
1. 검찰에서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이물성 없는 자백은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탄핵 증거 및 보강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하고, 3번 자백의 이물성이 다툼이 있을 때, 고문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에 다툼이 있을 때 그 이물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입증해야 된다. 이것은 자백의 이물성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임의로 진술했느냐 안 했느냐는 4번과 같이 자백의 이물성은 저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 학력, 지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백의 이물성에는 형사소송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판단으로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입니다. 80번 증거 능력에 관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는 걸, 틀린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추후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 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인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 2번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경우 이 압치문에 나왔죠.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어디가 틀렸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 틀렸죠.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번 지문은 지문 자체를 여러분이 잘 좀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에 규정된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 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 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피고인의 진술을 여기서부터 과학적, 기계적, 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기계적인 방법으로 해서 과학적이나 기계적이나 객관적으로 재현해야지 그에 조사관이나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답니다. 그래서 3번의 지문은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좀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요,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했으나 예금 부정 및 거래정지 처분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됐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로 되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 능력은 무엇에 의해서 증거물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310조 2에 정하는 전문법칙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여지가 없다. 증거물이면 증거 조사 방법은 제시죠. 그 다음에 이 증거물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 4번 지문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0번의 답은 2번입니다. 81번 고등학교 친구인 갑과 을은 절도를 공모한 후, 친구 간에 절도 공모한 후 갑은 밖에서 망을 보고 을은 피해자 A집에 들어가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갑과 을이 공동피고인으로, 1번 갑과 을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 갑의 법정 진술은 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2번 갑과 을은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은 경우 갑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작성, 갑이 작성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을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고, 갑과 을의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 갑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갑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며 증거능력이 인정된 이상 을이 이를 증거로 하며 부동의하더라도 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 갑과 을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갑은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만 공범 중 한 사람은 자백을 했는데 을이 부인하고 있다.
갑 자백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을에게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 그랬으니 틀렸죠. 이것은 상호 보강 증거가 되기 때문에 뭐합니까?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서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범자의 자백에 의해서.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82번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맵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가장 틀린 걸 골라라겠습니까? 가장 옳지 않는 걸 골라. 틀린 걸 골라라 그랬죠. 그렇다면 자 1. 그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의 원본으로 저장된 내용과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이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자, 2번. 그 문건을 진술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3번. 그 물건을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언제나 전문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게 틀렸죠. 언제나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판 준비 기일 또는 공판 기일의 작성자의 진술에 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야 된다. 그렇게 틀렸습니다.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문 증거가 아니므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디지털 저장 매체의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물건의 경우 디지털 저장 매체와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출력, 처리 단계의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 능력과 정황성이 담보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신뢰할 수 있고 입력이나 처리나 모든 것이 다 원본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답은 82번의 답은 3번입니다. 83번 증거에 관한 가장 옳은 것은 자 1심 법정에서 피해자 갑이 나왔는데 피고인 을이 88체육관 부지에 공시지가로 매입해주고 KBS와 시설 이주 협의도 2개월 내에 완료하겠다라고 진술한 경우 피해자 갑이 나와서 진술했죠. 이와 같은 원진술자 존재 자체가 피고인 을의 사기죄의 변호사법 위반죄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갑이 을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 맞죠? 직접 들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건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2번.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누구를 냈냐? 피고인 아닌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는 형사소송법 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는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다름없으므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피고인이 그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없다.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진술 중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뭐가 또 인정돼야 돼? 이무성도 인정돼야 되겠죠.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으로 한 것이라고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래서 틀렸죠. 임무성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4번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를 범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84번 증거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그랬는데 1번 볼까요?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의 인정 기준 하나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 특신 상태가 뭐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진술 자연적 죽을 때 임종시 진술 이래가지고 있는 거 그건 여러분이 알아보시고 라고 진술하는데 허위 개입 여지가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물성을 담보로 할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적 정황이죠.
여러분, 뜨거운데 뜨거워 하지 추운 사람은 없을 것이고, 깜짝 놀랐을 때 기분 좋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부적 정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한 자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해외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어야 할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의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명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맞습니다. 자, 내가 조사할 때 저놈이 신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고, 3번 형사소송법 전문 진술에 의하여 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하나에 예외적으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여기서부터 봅시다.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는 달리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무리 아니하고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하면서 전문 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 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여야 된다. 술 먹었거나 정신병자거나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84번의 답은 3번입니다. 85번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 이건 바로 위에서 다 했던 것인데 그걸 정합해 놓은 겁니다. 1번 전문 진술의 증거로 함에 있어서 전문 진술의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의 증거 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 바로 앞 지문에서 했죠. 그러면 2번 볼까요? 형사소송법은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 달리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쩐다고요? 피고인이 증거로 하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3번 형사소송법의 316조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한 사람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 바로 지문에서도 했던 거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 4번도 위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특신 상태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야 된다 하면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의 내용이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어떤 것이 구체적이고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6번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해외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부분은 전부 다 판례들로에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1.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내 주소지 등으로 소환을 했으나 송달장이 송달 불능되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 소환증을 발송하자 1심 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이때는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해서 진술할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2번 피해자가 공판역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 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것도 이렇게 진술할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3번 증인이 형사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다 그래서 진술을 요하는 자가 314조에 의해서 그 필요성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증언을 거부한다 그러는 것은 4번 중풍, 언어장애 등 신체 등급이 5급, 3급 5호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신병치료를 위하여 속초로 간 후 그에 대하여 소재 탐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314조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87번 증거의 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1. 약식명령이 불법하여 정치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치재판 절차 1심에서 이에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318조 2항에 따른 증거의 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 동의를 철회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 능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증거는 언제까지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한 번 생긴 증거 능력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1번은 맞고 2번 유죄의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즉 반대 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정되거나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반대 증거로 증거 판단을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닌 이상 그런 동의가 없다 할지라도 증거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상대방이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2항 3항에 규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또 즉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맞죠?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하며 동의한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4번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할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하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87번의 답은 2번입니다. 88번 자백의 보강 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한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건 대표적인 판례에 있습니다. 2번 피고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을 기록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독립적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맞죠? 지금 시기에서요. 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 그냥 단순하게 기록해 놓은 이 수첩.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서도 많이 이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록해 놓은 것. 안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돌아가신 정무수석 누군가 씨가 적어놨던 업무수첩 이건 순수한 업무 중에 이건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건 신문에 나오시면 여러분이 봐두십시오. 3번 공범인 공범간의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독립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맞고 4번 피고인이 다세대 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어 있는데 그중 4건은 범죄의 장소의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4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매우 사실적, 구체적, 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할 정도로 사유도 없어 자백이 진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 해당하는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사진은 이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랬으니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고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면 그 집에서 해당하는 피해품에 압수한 압수조서와 사진은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8번의 답은 4번입니다.